네, 오늘은 통나무와 마스크, 그 다음에 도끼 세 가지를 채색하는 법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. 우선 나무부터 시작을 할게요. 나무 같은 경우는 우선 속살과 껍질의 대비가 중요한데, 우선 옐로우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속살부터 먼저 칠을 해줍니다. 중간중간 큰 터치를 통해서 이 속살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텍스처를 먼저 만들어주고요. 이런 통나무기 때문에 안에 이제 나이테와 같은 결이 뚜렷한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미리미리 칠을 올릴 때마다 결의 이미지를 잘 살리면서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통나무의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둥글게 이제 터치를 좀 만들어주고, 거기에다 이제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갈라지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넣어준다면 훨씬 좀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. 옐로우에서 이제 번트 시엔나로 넘어가면서 질감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죠. 올리브 그린 같은 것들을 반사광에 좋게 넣어주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이제 껍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이 껍질 같은 경우는 속살보다는 훨씬 더 어둡게 저명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저명도가 좀 돋보일 수 있게끔 옐로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 바로 3번 톤 이상, 라이트 레드나 번트 시엔나 같은 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거친 질감이기 때문에 좀 더 터치를 많이 넣어주는 게 좋고, 이 하나하나의 어떤 결의 굴곡들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그림에서도 포인트와 주제에서 색깔에 대한 차이를 줘서 나중에 포인트와 주제가 좀 대비를 이룰 수 있게, 그래서 지금 포인트 부분은 라이트 레드가 좀 더 주로 이루고 있고요. 주제 같은 경우는 엄버 브라운에서 반다이크 계열로 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4번 톤에서 이렇게 디테일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 수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도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반짝반짝한 금속이 아닌 좀 무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사에 대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어두운 느낌으로 채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금속을 막 밝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, 이번에는 좀 어두움이 충분히 많게끔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낡거나 혹은 이제 스크래치 같은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넣어주면서 얘가 세월이 어느 정도 좀 지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인데요. 포스터 컬러 중에 하나인 블루 그레이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줬어요. 마스크의 특징은 하얗다는 특징이 있죠. 그래서 이 흰 면적이 충분히 보이기 위해서는 밝은 면의 면적이 많아야 합니다.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덩어리를 주다가 그라데이션을 주다가 밝은 면이 너무 없어질 때가 있는데, 이 마스크를 할 때는 큰 면 자체에서는 너무 톤을 어둡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빛을 안 받거나 혹은 그림자가 지거나 혹은 구조에서 틈새가 생긴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어둠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야만 밝은 명도가 잘 유지가 되겠죠. 네, 그래서 특히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틈새 묘사, 마스크 겹겹에 보면 이렇게 틈이 존재하잖아요. 그 틈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어둡게 누르셔야 돼요. 이 부분을 확실하게 눌러주면 오히려 그 대비 효과로 인해서 베이스가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마스크 특성상 구김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름과 구김에 대한 이미지들을 넣어주는데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톤의 정도에 맞는 정도로만,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톤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밝은 묘사가 좀 필요하고요. 반대로 이제 두께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둡게 눌러주면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남겨놨다가 한 번에 칠하는 게 좋아요. 한 번에 밀어버리고, 그래서 이제 밝은 면과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면이 아주 확실한 차이가 좀 날 수 있게, 이게 비슷해 보이면은 대비 효과도 줄고 훨씬 더 어두워져 보이거든요. 2번 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두운 색이 있을수록 훨씬 더 밝아 보이고, 4번 톤 같은 경우는
주변에 이제 비슷한 컬러가 많으면은 좀 밝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및 어둠들을 좀 더 표현하고 있죠. 틈새 어둠, 나무에서도 갈라짐에 따라서 틈새가 발생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밑으로 강한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. 이 그림자의 양을 여러분들이 너무 적지 않게, 항상 그림자에서 소심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림자를 좀 적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면은 물체 간의 구분도 더욱 명쾌해지고 훨씬 더 대비감도 뚜렷해지게 됩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포스터 블랙을 이용해서 아주 가장 강한 어둠들을 좀 체크해 주는 거고요. 그 전에 이제 마스크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얇은 줄을 할 때는 저렇게 구조만 신경 쓰고 전체적인 덩어리는 간단하게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.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눌러주시고요. 네,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는 다 칠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, 지금부터 이제 포스터 블랙을 이제 조금씩 더 넣어주면서 더 강한 대비를 만드는 겁니다. 이 포스터 블랙에서 선명도를 올리는 작업이 되는 거죠. 포스터 블랙을 너무 적게 하시면은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의 블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. 너무 넓은 블랙을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틈새를 신경 쓴다는 느낌으로,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밝은 부분에서 너무 포스터 블랙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닦고 화이트를 좀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이트를 통해서 나무의 결묘사들을 좀 더 세밀하게 넣어주면서 덩어리 화이트, 밀도 화이트, 그 다음에 대비를 위한 화이트, 총 3가지의 방법을 계속 그림에다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. 다만 이 화이트를 쓰는 시간은 당연히 포인트나 아니면 이제 주제에 좀 진출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넣어주고, 도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약하게 만들어주고 그 화이트를 중심으로 얇거나 작은 화이트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추가를 해줍니다. 이때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것도 같이 표현해주면 훨씬 더 비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뒤쪽이라고 해서 화이트를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뒤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에 맞게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요. 이 마스크는 광택이 이제 강한 개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냥 밝은 면을 만든다. 너무 반짝인 느낌보다는 이제 밝은 면을 조금 더 늘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덩어리적 화이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네, 오늘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에 봅시다. 수고했습니다.